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 마음속 깊숙이 살아계시는 할아버지의 기일에 맞춰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에 갔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는 멋진 군복과 각종 훈장들이 집안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한국전 참전용사셨습니다. 추후에는 베트남전 종전기자로도 활동하셨죠. 할아버지와 전쟁터는 뗄 수 없는 인연 같았다고 할까요?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는 자신이 젊은 시절 참전했던 한국전 이야기를 들려주시고는 했습니다. 막 20살이 되던 해 할아버지는 한국전에 자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지만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큰 용기를 내서 지원을 하셨다고 했어요. 당시 미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족을 잃은 슬픔도 지속되던 시기가 지나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수많은 전쟁 영웅들을 존경하는 모습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전쟁의 아픔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전쟁에서 희생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고 그런 분위기는 젊은 할아버지를 전쟁터로 이끌기에 충분했다고 하셨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했고 정말로 위험한 일들이 너무 많았던 한국전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전쟁에 참전한 것을 후회하시냐고 묻는 질문에 할아버지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한국이 위기에 처했다고 하니 그들을 돕고 싶었고 종종 들려오는 한국 소식을 들을 때면 마치 먼 타지로 떠난 자식이 잘 지낸다는 소식을 듣는 것과 똑같은 기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할아버지께서는 분명히 한국의 성장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며 한국의 발전을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해서 참혹한 현장을 봤을 때 잠깐이나마 내가 왜 자원을 했을까? 그냥 미국 군대에서 편하게 생활하면 좋았을 것 같다는 후회를 하시기는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고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는 한국 군인들을 보고서 깊은 감명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단순 보병전 위주였던 당시 상황에서 한국군과 함께 싸울 때면 인원수가 불리해도 자신감이 생겼으며 그들은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조국을 위해 희생하는 강한 투지를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곧 그들에게서 깊은 감명을 받았고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졌다고 했어요. 오히려 겁쟁이들은 전쟁에서 살아남기 힘들었으며 냉정한 판단, 굳은 의지만이 자신의 목숨을 지켜줄 수 있었다며 한국 군인들의 기상을 보고 배웠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며 한국 군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있다고 하시기도 했고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생각은 그럼 한국에 안 갔으면 그런 위험한 일이 없었을 텐데 라고도 여겼지만 지금 성인이 되고 저도 꽤나 나이를 먹다 보니 어떤 의미인지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 나이보다 더 어렸던 할아버지가 그렇게나 성숙한 생각을 하실 수 있었는지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존경스러운 마음도 들고 있죠. 2000년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한국으로 가게 되었을 때가 말이죠. 제가 직접 벌게 된 돈으로 할아버지를 모시고 한국으로 갔었던 것인데요. 지금 생각해봐도 이렇게나 돈을 현명하게 소비했나 싶을 정도로 잘한 일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한국에 다녀오실 생각이었는데요. 경제 상황이 어려워졌었거든요. 아버지는 평생 동안 성실하게 중고차를 판매하시는 매장을 운영하셨고 그곳에서 열심히 영업을 하고 계시지만 1990년대 후반 미국에서는 경제적인 호황이 불어왔고 오히려 중고차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경제 호황으로 남들은 축제인데 반면 저희 집안은 경제 위기가 닥쳐온 것이었죠. 그 기간 동안 중고차 차량 판매는 거의 없다시피 했고 오히려 이 상황을 돌파해보고자 깨끗하고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중고차에 매입을 늘렸다가 결국에는 그게 전부 다 손실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1998년쯤 한국으로 가려던 예정은 무기한 연기되었고요. 하지만 이대로 죽으란 법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당시 다니던 대학 교수님이 지금이 바로 주식을 살 때라며 젊은 친구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왔다며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라도 주식을 사야 된다며 수업은 하지도 않고 몇 시간 내내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교수님의 논리는 완벽했고 그 설득에 홀라당 넘어가 버렸습니다. 당시 대학생이던 저는 아버지 매장에서 중고차를 판매하기도 했던 직원이기도 했었고 일반적인 대학생들보다는 현금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중에 있던 전 재산 3만 달러를 투자했고 2년 만에 주식은 거의 10배가 되어버렸습니다. 믿기 힘든 일이지만 실제로 그것이 일어났고 그 돈으로 아버지의 열악해진 재정 상황을 도와드렸으며 아버지가 지원해주는 돈이 아닌 제가 번 돈으로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왔습니다. 저는 평소 꼼꼼하게 무엇이든 계획하는 성격이라 이 한국 여행도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왔습니다. 처음 가보는 나라인 한국이었지만
조금만 사전에 정보를 찾아보고 이동수단이나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한국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였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실제 와본 한국은 정말로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묘사하던 흙길, 진흙탕, 무너져가는 집의 장면을 떠올렸다면 도저히 같은 나라라고는 믿을 수 없을 수준의 현대적이고 세련된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체력을 생각해서 저는 조금은 여유 있는 여행을 계획했고 편하게 한국을 둘러보는 일정을 세웠습니다. 할아버지가 꼭 가봐야겠다는 장소들을 넣어서 여행 계획을 세웠고 처음 방문한 일정은 한국의 현충원에 방문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국립묘지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곳인데 그곳에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의 분위기는 경건했으며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전쟁에 참혹하고 고막이 터질 것 같은 굉음들 그리고 비명이 난자하는 그런 분위기와 다르게 이분들이 잠들어 있는 곳은 그저 평온하고 평화로운 새가 지저귀는 소리만 들릴 뿐 고요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은 할아버지께서 혼잣말로 하시던 말씀입니다. 이 말 속에서 수많은 참전용사들이 평온함 속에서 잠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시라 생각되었습니다. 경건한 분위기의 현충원을 방문하고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전쟁기념관이라는 곳에 방문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아주 넓게 트여 있는 곳에 커다란 건물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와 붙어있다시피 한 곳이었고 건물에 들어서기 전부터 각종 전투기, 탱크, 장갑차 등 수많은 전쟁 물자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제가 이런 곳에 왔다면 신나서 뛰어다니며 구경했을 정도로 잘 꾸며져 있고 잘 전시되어 있었지만 할아버지와 함께 오니 그렇게까지 즐거운 기분보다는 끔찍했던 전쟁터의 기억을 회상하는 기분으로 조심스럽게 관람을 다녔습니다. 꽤나 넓은 규모의 전시장들을 구경하며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잠시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평일에 방문해서 그런지 이 기념관에는 많은 관람객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벤치에 앉아 등을 기대고 쉬고 있는데 한 점잖아 보이는 한국인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의 영어는 매우 유창했으며 한국계 미국인이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혹시 미군 참전용사입니까? 저는 미국인이지만 한국인이기도 합니다. 라는 말로 인사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께 참전용사가 맞는지 물어보더군요. 할아버지가 입고 오신 자켓에 달린 배지를 보시고 질문을 하러 오신 것이었죠. 그는 무슨 사연이 있는 듯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잠시 옆에 앉아도 되냐고 하더군요. 할아버지는 기꺼이 옆자리를 내어주었고 그의 짧은 사연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 한국계 미국인 아저씨의 아버지는 한국전 때 전사했던 참전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통에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진작에 굶어 죽을 뻔했지만 미군들의 간이막사를 쫓아다니면서 미군들의 도움으로 음식을 얻어먹었기에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마음속에 미군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느새 그 아저씨의 어깨와 등을 천천히 쓰다듬어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급 비밀 하나를 말해주겠다며 그 아저씨에게 미군들만 알고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부대 취사장에는 늘 미군의 인원수보다 더 많은 양을 조리했었고 지휘관들 몰래 밖으로 음식을 내보내서 한국인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셨죠. 이건 명백한 2급 비밀인데 시간이 지났으니 말해도 되지 않겠냐며 농담도 하셨죠. 난생 처음 보는 두 분의 대화를 지켜보면서 전쟁이라는 끔찍한 상황 속 아군으로 싸웠던 다른 국적의 사람들은 하나로 또 합쳐지기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는 피난 중 적군의 포탄이 날아오는 바람에 어머니도 마저 여의고 고아가 된 상태로 미국으로 입양되었다는 말도 이어갔습니다. 당시 10만 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6살 이하만 입양 갈 수 있었는데 출생신고, 서류의 출생년월이 실제와 다르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8살이었지만 미국으로 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의 고아 10만 명을 살려준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자신이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살면서 참전용사 복지재단에 평생 동안 기부도 해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몰랐던 한국 사람들이 당시에 받았던 아픔과 상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자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바라던 것은 아니지만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있다며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저의 마음도 조금 더 뭉클해졌으며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고 잊고 살던 것들이 한꺼번에 나에게 다가와서 감정을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슬프고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삶이 또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생각이 되기도 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상 깊었던 한국의 첫 번째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역사적인 장소 말고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들로 여행을 다녔는데요. 당시 한국의 유명한 고층 빌딩인 63빌딩이라는 곳에 방문해서 점심 식사를 즐기고 수많은 한국의 직장인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장면도 구경을 했습니다. 그곳 근처에는 높은 빌딩들이 많았으며 그곳에서 근무하는 정장을 입은 한국인들이 아주 많았거든요. 할아버지 눈에는 저들이 군복을 입고 있지 않아서 다행이라며 전쟁 중이라면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 아니냐며 평화가 얼마나 소중하고 평화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동의했습니다. 어제 한국계 미국인 아저씨의 말이 또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이렇게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았으며 오후 일정으로는 한국의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한국의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의 도시 모습과 다르게 넓지 않은 골목길 그리고 낡아 보이는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길거리에 물건을 내놓고 판매를 하는 상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부분 나이대가 있는 한국인들이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오는 듯했고 할아버지는 이게 얼추 한국의 옛 모습과 비슷한 것 같다며 당시에도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이렇게 가판대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서로 물건을 사고 팔며 한국의 경제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장을 구경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거칠고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쪽으로 가보자며 발걸음을 옮기셨고 그 소리가 점점 커질 때쯤 돼서 할아버지는 거의 뛰다시피 걸어가셨어요. 그 소리의 진원지에 도착했으며 저는 난생 처음 보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넓은 공간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머리를 돌려가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쉼없이 뛰어가며 각종 악기들을 두들기며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기들은 현대관악기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게 생겼으며 한국의 전통악기들 같았습니다. 날카롭고 귀를 찌르는 듯한 소음에 저는 자리를 피하고 싶었으나 할아버지는 그들을 보면서 미소 짓고 계셨어요. 저에게 이게 바로 수십 년 전 한국에서 듣던 연주라며 이야기를 이어가셨죠. 그리고 꽤나 길게 이어진 그 연주를 끝까지 보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듣기 쉽지 않은 소리였지만 계속 듣다 보니 나름대로 박자감도 있고 연주의 구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연주회 같은 공연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소리가 종종 생각나고는 했는데 드디어 한국에 와서 들을 수 있다니 너무 흥겹지 않냐며 환하게 웃으시기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뒤 다시 방문한 한국이었겠지만 할아버지는 모든 것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듯 했습니다. 당시 20대 초중반이던 저에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 싶었지만 이제 저도 50살이 다 되어가다 보니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이라는 게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당시 할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지 오히려 지금 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좋은 경험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그 한국의 재래시장에서 할아버지가 착용하고 있는 배지를 보고 악수를 건네오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들과 할아버지는 서로 대화를 했고 당연히 한쪽은 영어, 한쪽은 한국어, 그리고 가끔씩 들리는 고맙다는 영어 표현으로 대화를 했지만 이 정도면 통역사는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에 있는 참전용사 모자도 가지고 올 걸 그랬다며 한국 사람들의 환영과 환대에 크게 감동을 받으신 듯 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할아버지에게 많은 환영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미국이 과거에 했던 역사적인 행동이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나도 유물로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미국의 유권자로서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그 뒤로 단 한 번의 투표도 빼놓지 않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에서의 기억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도 한국에서 가장 발전했다고 하는 강남 지역 그리고 한국의 옛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용인이라는 도시의 민속촌에도 방문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발전된 모습과 아직 그렇지 않은 장소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었으며 할아버지가 추억 여행으로 한국을 둘러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정말로 즐겁게 한국을 둘러보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즐겁게 한국을 관광했었고요. 그렇게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의 발전된 모습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따뜻한 모습을 기억한 채로 한국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도 그때 한국에 데리고 가줘서 고맙다며 저의 손을 잡아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앞서 왜 제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한국에 갈 때 썼던 그 돈이 제 생에 있어서 가장 돈을 잘 쓴 경험이라고 말씀드렸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기일이 되어 할아버지를 생각하고 추모할 때마다
한국을 모시고 갔던 경험 때문에 제 스스로도 많은 위로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 2023년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2023년 한국의 현충원에서 미군 참전용사의 유해 한구가 미국으로 옮겨졌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양국의 협력관계를 재확인하며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늦은 나이 군대에 입대해 지금까지 군에 몸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다시 한국에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 한국 방문이었고 23년 만에 다시 찾은 한국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많은 한국인들은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보다 자신들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들었던 간접적인 기억만 남아있을 뿐이겠죠. 마치 저처럼 말이죠. 그리고 옛날 전쟁기념관에서 만났던 그 아저씨처럼 자신의 목숨을 살려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러 다가오는 한국인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여러 의미로 시간이 야속하기만 하고 점점 기억에서 잊혀지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2023년에 발전된 한국의 모습도 너무나 좋고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가끔은 동료들에게 그래도 2000년에 한국이 나는 더 좋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국전 참전용사를 할아버지로 두고 오래전에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인들이라면 다들 공감할 수 있는 내용 같기도 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사실 한국이 변해버린 게 아쉬운 게 아니라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그리운 것이겠지만요. 2024년 3월 1일 할아버지의 20번째 기일이 다가옵니다. 한국에서는 3월 1일이 특별한 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할아버지를 추모하며 100년도 더 지난 3월 1일에 있었던 수많은 한국인들의 희생 또한 같이 추모하려고 합니다.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제 글을 읽게 되는 한국인분이 계시다면 3월 1일에 한국을 위해 싸웠던 우리 할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할아버지와 같은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위해서 짧게나마 한 번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